손자병법 제6편 허실. 허실의 운용과 주도권 장악. 첫째, 적을 끌어들여라. 손자는 말한다. 무릇 먼저 전쟁터의 틀을 잡고 적을 기다리는 자는 여유가 있고, 적보다 늦게 전쟁터의 틀을 잡고 전투에 달려나가는 자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을 끌어들이지 적에게 끌려가지는 않는다.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게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을 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이 편안하면 그들을 피로하게 만들고, 배부르면 그들을 굶주리게 만들며, 안정되어 있으면 그들을 동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적이 반드시 달려갈 곳을 향해 출동하고 적이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손자는 적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방법은 그 고지를 선점하는 것으로서 위치 선점이 주도권 장악의 기본 전제이며, 이것을 미리 행한 뒤 적을 다루는 세 가지 방법, 즉 철저한 준비, 심리전술, 적절하고 가감한 행동에 기반해 적의 의표를 찌른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 행군과 수비의 원칙. 천리를 행군하고도 병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적이 없는 곳을 행군하기 때문이다. 공격해 반드시 취하는 것은 적이 수비할 수 없는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수비를 하면 반드시 지켜내는 것은 적이 반드시 공격할 수 없는 곳을 지키기 때문이다. 적의 능력을 피해 행동하라는 것은 기동과 공격, 방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적을 분석한 상태에서 행동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과 무형의 차이. 적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은 아군은 집중하되 적은 분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군이 집중해 하나가 되고 적은 분산되어 열이 되니 이는 열의 힘으로 하나의 힘을 공격하는 것이다. 즉 아군은 많아지고 적군은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병력이 적은 병력을 공격하면 아군과 싸워야 할 적은 줄어들게 된다. 아군이 공격할 곳이 어디인지 적이 모르게 하면 적은 수비할 곳이 많아지게 되고, 적이 수비할 곳이 많아지면 아군과 싸워야 할 적은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 네 가지 기술. 책질한. 계책을 살펴보는 것으로 아군과 적군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의 장단점을 헤아려 본다는 의미이다. 작질한. 적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정보를 흘리거나 선전해 적을 동요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질한. 형을 파악한다는 의미로 병력 배치를 살펴보아 공격과 수비 시 어느 곳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각질한. 전통적인 해석으로 보면 적의 역량을 시험해 본다는 의미가 강하다. 따라서 기동대를 보내 국지전을 벌이는 것이 이것에 해당된다. 위의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적의 허점을 발견해 그것에 공격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손자는 한번 사용한 형세를 되풀이하지 말고 늘 무궁무진한 형세 변화의 가능성을 살피며 임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전쟁은 불확실성과 모성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문간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적의 허를 찌르는 비책 화우지인을 살펴보면
기원전 284년 연나라 소왕은 아기를 상장군으로 삼고 5나라의 병사들을 이끌고 제나라를 공격해 제나라의 수도 임치와 7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제나라는 거와 정묵 2성만을 지키고 있었고 제나라 민왕 또한 피살되었다. 이때 정묵의 성한 대부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추대된 제나라 장수 전단은 얼마 뒤 연나라 소왕이 죽고 왕위에 오른 해왕이 장군 아기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연나라로 간첩을 보내 아기가 제나라를 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속으로는 제나라 왕이 되려고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해왕은 이 소문을 그대로 믿고 아기 대신 기겁을 장수로 임명하였다. 그리하여 아기는 해왕에게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조나라로 망명했고 연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정묵의 백성들이 불안에 떨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외형상 연나라의 전력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나라 군사들이 제나라 포로들의 코를 베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성한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그런데 연나라 군사들이 정묵 성안의 무덤을 파헤쳐 욕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나라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전공법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 전단은 전력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가 기습하는 전법을 구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자신의 처와 첩도 군대에 편입시키고 무장한 병사들을 숨겨놓았으며 노약자와 부녀자들만 성 안에 오르게 하여 항복하자 연나라 군사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 사이 2만량의 거금을 연나라 장수에게 보내 적군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이때 전단은 화우진이란 전법을 구상하고 있었다. 소 천여 마리를 모아 붉은 비단에 호색으로 용무늬를 그린 옷을 만들어 입히고 쇠뿔에는 칼날을 매달고 쇠꼬리에는 갈대를 묶어 기름을 붓고 그 끝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는 성벽에 구멍을 수십 개 뚫어 밤을 틈타 그 구멍으로 소를 내보내고 장사 5,000명이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 꼬리가 뜨거워지자 소가 성이 나서 연나라 군대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니 연나라 군사는 한밤중에 크게 놀랐다. 쇠꼬리에 붙은 횃불이 빛을 내자 마치 용의 모습과 같았다. 크게 놀란 연나라 군사들은 쇠불에 받쳐 죽거나 부상을 당하였다. 게다가 장사 5,000명이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자 노인과 아이들 모두 구리 그릇을 두들기며 성원을 보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지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연나라 군사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우왕좌왕했고 제나라 사람들이 마침내 연나라 장수 기겁을 죽이자 모두 정신없이 달아났다. 제나라 사람들은 도망가는 적을 뒤쫓았는데 그들이 지나가는 성과 고을마다 모두 연나라의 반기를 들고 전단에게 귀순하였다. 제나라는 이 전투로 아기에게 빼앗겼던 70여 성을 모두 되찾았다. 전단은 안평군에 봉해졌다. 허실이란 적군의 충실한 부분을 피하고 허약한 부분을 공격하면 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며 허실은 반드시 기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전쟁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늘 주도권을 잡고 적의 취약점을 공략해 아군의 뜻대로 만드는 원칙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초인류 대한민국 만들기 TV였습니다.